이번에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재설계해 당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어느덧 2월도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고 계신가요? 매년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을 막 다잡는다고 해도 번번이 무너지고 실망하면서 결국 자존감만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1년이 52주가 아니라 12주라면 어떨까요? 12주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걸 반복하면 훨씬 더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1년 단위가 아닌 12주 단위로 계획을 세웠더니 더 빨리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브라이언 피 모런의 위대한 12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1년이면 못할 것도 없지 뭐 충분하지. 하지만 새해에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난 뒤 1월 말쯤이 되면 대부분의 목표 달성 계획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다. 조금 찜찜하긴 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11개월이나 남았으니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다. 3월 말이 되어도 똑같다. 반년이 훌쩍 지나도 긴박감은 여전히 없다. 연말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직 시간은 많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한다. 문제는 이런 연간 사고방식 때문에 매일, 매주의 시간들이 사실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골든타임이었다는 팩트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 큰 착각은 연말이 되면 성과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다. 이번 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으면서 대체 무슨 근거로 연말에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걸까? 하지만 매주, 매일, 매 순간이 중요하다. 실행은 달 단위나 분기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1년이라는 기준에 갇힌 사고방식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만약 최고의 기량을 끌어내고 싶다면 1년이라는 길고 느슨한 기한에 속박되지 말아야 한다. 훨씬 짧은 주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아야 인생도 성과도 확 달라진다. 중요한 일을 미루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이 1년 단위 계획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조직이 정말로 최대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나는 12주 만에 성과를 50% 넘게 끌어올린 고객사를 직접 만나봤다. 10억 달러 규모의 한 증권사는 6개월 만에 매출을 2배로 올렸다. 이미 잘하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도 1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움직이면 훨씬 빠르고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마지막 기회, 최저가 할인 이런 광고들이 쏟아진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계가 이 시기에 강력한 프로모션을 벌이는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1월까지는 실적이 신통치 않아도 12월이 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는 12월에 1년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4분기에 연 매출의 30에서 40%를 달성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마감이 다가오면 누구나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집중한다. 시장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중요한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한 해가 끝나갈 즈음이면 경영진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직원 성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독려 메시지도 전한다. 연말이라는 그 기한 자체가 긴장감을 높이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12월 31일을 마감일로 여기고 그 시점까지를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연말 효과를 연초부터 적용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 짧은 주기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면 마감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결국 매주 몰입하고 성과를 쌓아 올리는 습관이 자리 잡는다. 그래야 12월뿐 아니라 1년 내내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자. 기한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다. 기한이 곧 행동을 바꾼다.
연말에야 비로소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짧은 기한을 설정해 몰입한다면 연말에만 등장하던 성공의 드라마를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써 내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기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바로 주기화 개념이 그 해법이다. 주기화는 원래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훈련 기법이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특정 능력이나 기술 하나에 집중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몰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6주 동안 그 기술만 깊이 파고들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기술로 넘어가 다시 46주간 훈련하는 식이다. 1970년대 올림픽을 준비하던 동유럽 선수들이 주기화를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 주기화를 적극 도입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곧 당신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 역시 주기화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얼마나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지 깨닫고 업무와 삶에 접목해 12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12주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결과가 행동에서 나오고 행동은 결국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달라진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비약적인 성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원리인 것이다. 그리고 12주 프로그램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해진다. 1년을 12개월로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기존의 연간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1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그렇다. 이제 당신의 1년은 12주다. 한 해를 4분기로 나누던 낡은 틀을 버려라. 그리고 그 다음 12주가 또 다른 1년이며 이런 식으로 12주 단위의 작은 해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1년을 12주로 쪼개보면 연말에만 느끼던 열정과 에너지를 매번 동일하게 끌어낼 수 있다. 연말에 몰아서 하면 되지 라는 게으른 습관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매 12주가 끝나면 바로 그 순간이 연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2주라는 기간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길면서도 동시에 마감이 코앞인 듯한 긴장감까지 줄 수 있는 절묘한 시간이다. 무엇보다 12주 안에 목표를 이루려면 초반부터 전력으로 뛰어야 한다. 1, 2주만 흘려보내도 12주 전체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2주 동안 의미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결국 당신의 초점이 한 주로, 더 나아가 하루로 좁혀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 이전에는 한 해가 3분의 2쯤 지나 목표 달성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월쯤이면 대놓고 올해는 글렀다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12주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전 12주가 힘들고 실망스러웠다면 싹 털어버리고 다음 12주를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반대로 12주가 만족스러웠다면 그 기세를 몰아 더 큰 성취를 꿈꿀 수 있다. 어느 쪽이든 12주마다 삶을 리셋하고 재정비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마감일을 12주마다 가져오면 연말에만 집중되던 긴박감과 에너지를 1년 내내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2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제부터 12주가 끝날 때마다 연말처럼 성과를 기념하고 짧게나마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면 된다. 주말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다. 중요한 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지난 12주를 돌아보는 것이다. 성찰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12주를 힘차게 도약할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 계획에는 열을 올리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무심하게 흘려보낸다. 그러나 1년을 12주로 바라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전진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기념할 기회가 1년에 최소 3번은 생긴다. 12주 단위로 계획을 실행하면 중간중간 휴식기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소진되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다. 그 덕분에 매주,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쉽다고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행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실행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데 익숙하지 않은 행동은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일의 과정이 너무 어렵거나 심리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일을 놓아버리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의 목표와 감정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중요한 일과 가치 있는 행동 대부분이 불편함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싶다면, 그리고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익숙함과 편안함이다. 결국 실행력을 높이려면 잠깐의 익숙함쯤은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고 확고한 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 단기 목표, 계획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전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원하는 삶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돈은 얼마나 벌고 싶은지, 커리어 측면에서는 어떤 성취를 기대하는지, 꾸준히 파고들고 싶은 분야나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고통을 감수할 정도의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취는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창조의 과정은 정신적 창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 창조가 뒤따른다.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지 못하는 일은 현실에서도 실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삶의 원동력은 인생의 비전이라는 뜻이다. 개인적 비전이 뚜렷해지면 매일 해야 할 일이 그 비전과 강하게 연결되어 실행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잃었다면 사실 열정이 아니라 비전이 흔들린 것이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불편함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들어주는 힘, 바로 개인적 비전이 당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스스로를 어떻게 설득하냐고? 당신 안에 뿌리 깊은 열망과 간절함,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행력을 높이고 결국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헌신은 12주 프로그램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놓는다.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라고 결심할 때가 있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어느 날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첫 해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제는 내가 학사 경고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나빴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 등록금 지원을 끊겠다며 강경했다.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다음 학기에는 전 과목 A를 받겠다 약속했다.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네가 전 과목 A를 받으면 $500를 주고 실패하면 $500를 내라며 나를 더욱 자극했다. 가을 학기 내내 나는 공부에만 몰두했다.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다. 그 결과 전 과목에서 A를 받고 장학생 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로도 나는 헌신과 성공을 반복했다. 결국 내 스스로와 한 그때의 그 약속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다. 헌신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끈끈해진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면 한층 더 큰 성장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힘이 성공을 불러온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다. 헌신이 없으면 무계획적 약속과 희망만 남는다. 당신 역시 정말 제대로 헌신해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딱 4가지 비결을 기억하라. 1. 간절히 바라기. 헌신의 대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작은 난관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목표라면 아무리 높아 보이는 장벽도 도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필요한 일 파악하기. 하고 싶은 일이 정해졌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결과를 바꾸는 건 결국 행동이다. 해야 할 일을 찾아 집중하라.
3. 비용 따져보기. 헌신에는 필연적으로 희생이 뒤따른다. 시간, 돈, 불확실성, 불안 등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고난이 닥쳐도 이미 예상했던 비용으로 받아들이며 담대히 이겨낼 수 있다. 목표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 비용도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기분에 휘둘리지 않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전혀 내키지 않는 순간이 있다. 겨울 새벽 5시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가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약속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 기분 따라가면 결국 포기하고 만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 행동해야 진짜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1년 단위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데 평생 헌신이라니 생각만 해도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12주 프로그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년이 아닌 딱 12주만 전력을 다해 헌신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뒤 다시 다음 12주를 시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12주 동안만 헌신하면 되니 훨씬 시도해볼 만하다. 결국 헌신의 방식이 인생을 결정한다. 어떤 일이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면 결과를 사실상 운에 맡기는 셈이다. 물론 결과 자체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행동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매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이 몰려와도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는다. 그저 닥치는 대로 처리하며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다. 이렇게 시간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당신의 목표에 맞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일이 벌어지면 그에 반응하는 쪽에 가깝지만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무엇을 미뤄도 되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분초를 아끼면 결국 몇 년의 시간을 얻는다고 말했다.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에선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 생겨나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억지로 막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걸 퍼포먼스 시간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시간의 블록을 만들어 하루를 관리하는 것이다. 퍼포먼스 시간에는 크게 3가지 블록이 있다. 1. 전략 블록. 매주 3시간 정도 할당하는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엔 전화, 메신저, 이메일, 손님 등 모든 외부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고 미리 계획해둔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에만 몰두한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을 총동원하는 이 시간에 최고의 결과물이 탄생한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2. 버퍼 블록. 계획되지 않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 이메일, 음성 메시지, 사소한 문의 등은 이 버퍼 블록 시간에 몰아서 해결한다. 버퍼 블록이 없으면 자잘한 업무에 시도 때도 없이 끌려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마다 필요한 버퍼 블록의 길이나 횟수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자잘한 일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데 있다. 3. 브레이크 아웃 블록.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 일하면 성과는 물론 열정도 쉽게 소진된다. 최소 3시간 정도는 일을 완전히 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시간에는 일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머리를 식히고 활력을 되찾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쉬고 나면 집중력과 에너지가 눈에 띄게 회복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면 이른 오전 시간을, 야행성이라면 오후나 밤 시간을 주요 업무 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주 몇 시간만이라도 당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면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더 유능해질 뿐 아니라 시간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자신감까지 함께 올라간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이번에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네 라고 생각만 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재설계해 당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지금 당장 달력과 메모장에 적어보길 바란다. 어디서부터 바꿀지, 어느 시간을 비워둘지, 그리고 무엇을 가장 먼저 처리할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보자. 지금 그 결단을 미루면 내일도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헤맬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뇌는 참으로 신비롭다. 하지만 뇌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종종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명령을 감지해 본 적이 있는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흔히 겪는 현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맞닥뜨리면 뇌의 편도체가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 신호를 발령한다. 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문제는 현실과 거리가 먼 미래를 상상할 때도 편도체가 그 간극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상상 자체를 가로막아 버린다는 점이다. 결국 더욱 대담하고 큰 비전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편도체가 당신을 안전지대에 가둬두는 셈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도체와 맞설 수 있는 전전두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전전두피질은 탁 트인 풍경을 보거나 미래에 훨씬 멋진 자신을 그려볼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실험에서도 피실험자가 근사한 미래를 상상하면 이 전전두피질에서 전기 자극이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뇌가 변화에도 탁월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성인이 된 후에는 뇌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현대 뇌과학은 나이를 먹고 심지어 몸은 늙어도 뇌는 계속 변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뇌 부위는 실제로 크기가 커지고 그 부위의 신경세포 연결도 확장된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 덕분에 우리의 뇌는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물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진 뇌로 달라진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경가소성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별다른 자극 없이 방치되면 편도체만 점점 강화되어 자기 발전과 성장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전전두피질을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즉 미래에 대한 상상을 계속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꾸준히 그리는 미래상에 맞춰 뇌가 점차 강해진다. 결국 누구나 원하는 삶과 감정적으로 이어진 그 비전을 자주 떠올리기만 해도 뇌 자체가 발전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더 기쁜 소식도 있다. 비전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실제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와 동일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비전을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것을 이룬 사람과 같은 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마치 몇 번 해본 사람처럼 성공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뇌는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실제로 반응하고 또 성장한다.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지금 당장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편도체의 불안 경고를 넘어서는 전전두피질의 비전에 당신의 뇌를 자주 노출하라. 당신은 현실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며 결국 꿈꿔온 새로운 삶을 실현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계 동계올림픽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선수들이 위대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곤 한다. 흔히들 선수로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무언가를 이루기 훨씬 전 목표를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위대한 존재다. 올림픽 선수들의 예를 보면 신기록을 세우거나 메달을 거머쥐는 순간은 그 위대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점일 뿐, 사실 그들이 결심하고 모든 걸 쏟아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위대해졌다고 생각한다. 마이클 펠프스가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된 건 23번째 금메달을 딸 때도 처음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도 아니다. 메달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훈련과 식단, 멘탈 관리도 기꺼이 해내겠다. 이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이미 그는 위대한 선수가 된 것이다. 금메달은 단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는 증거일 뿐이다. 결국 결과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진짜 위대함은 이미 시작된다. 물론 하루나 일주일만 달라진다고 당장 위대한 사람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그 하루, 그 일주일이 반복되고 쌓이면 누구든 평범함을 뛰어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성과가 미흡하든 상관없다. 지금부터 목표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 역시 위대한 존재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를 뿐이다. 어깨를 펴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냥 해보라. 당신은 이미 위대한 존재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